현재 국가전략기술로도 우주와 차세대 전지 그리고 심해저 자원 탐사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서 현재 정책적으로는 중점 투자를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그 발제 주요 내용들을 보면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논의해 주시고 서로 의견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제로 진행이 됐던 우주자원 탐사에 대해서 각 패널분들의 의견 요지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중무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우주 자원 탐사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 궤도 정도에서 이제 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착륙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32년도에 달에 착륙을 하고 45년도에 이제 화성에 이제 착륙을 해서 탐사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자원 같은 거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궤도상에서의 탐사 이외에도 좀 지표에서의 좀 정밀한 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조금 어떤 국내 지표 탐사 관련된 연구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행성을 탐사하는 게 이제 그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플라이바이라고 해서 행성을 지나치면서 관측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궤도를 돌면서 그 뭐 분광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표면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궤도 임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착륙해서 실제로 이제 뭐 채굴을 하거나 시편을 채취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탐사들이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궤도 임무가 뭐 중심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뭐 화성 탐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이제 화성에 착륙해서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스피릿이나 오폴트 유니티 같은 그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런 그 자원 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달 착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의 그 우주 프로그램에 있는 그 달 착륙 계획에 보면 다 이제 실질적으로 표면 탐사 계획들이 다 있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32년도에 달 착륙 목표가 있는데 원래 이제 달 착륙 그 선 사업이 계획될 때 이제 그 착륙해서 이제 탑재체들 탐사 그 로봇들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32년도에 달 착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표면에 대한 탐사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엽 본부장님. 예, 저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누리에는 사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이제 감마선 분광기를 개발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돌면서 그 자원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데 실제로 이제 그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유용한 자원이 어디 얼만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밀 탐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료를 채취를 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누리가 지금 그 궤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분광기 같은 걸 이용해서 자원 분포를 확인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달에서 직접 뭐 시료를 채취하려면 일단 달 표면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달 표면 탐사는 당연히 달 착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독자 기술로 달 표면 탐사를 하게 되는 시기는 당연히 달 착륙을 하게 되는 32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그 변 교수님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 현재 그 달 착륙 후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탐사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은 아직 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올 하반기에 발표될 우주항공청에서 발표할 우주 탐사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이 좀 실릴 것으로 죄송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독자 기술이 아니라 그 국제협력 통해서는 조금 더
이르게 그 달 표면 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CLPS라고 해서 그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 사업이 있습니다. 코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라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그 국제협력 방식으로 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 R&D 예산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탑재체를 개발해서 이 달 착륙선에 탑재해서 이제 달에 착륙했을 때 그런 표면 탐사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달 환경 관측을 위한 그런 탑재체를 이 CLPS 사업의 그 달 착륙선이나 로버에 탑재해서 발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발제 주제였던 육상자원 탐사 기술과 관련해서 좀 의견과 질의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먼저 정지훈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그 자원 공급망 그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국제 정세와 그런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 광물 자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공부가 됐고요. 특히 그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분류라든지 그리고 육상 자원 탐사에서 필요한 세부 기술들을 굉장히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육상 자원 탐사 기술이 사실 저는 어떤 뭐 해양 자원 탐사나 우주 자원 탐사의 어떤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원 탐사 제가 발표했던 우주 자원 탐사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행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탐사를 하는 기술은 근본 자체는 육상 자원 탐사에서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육상 자원 탐사 기술의 발전이 결국 우주 자원 탐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핵심 자원 광물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쪽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요즘에 히토류에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얇게 공부하기로는 히토류의 경우는 매장량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제 이제 채굴에서 채산성하고 그런 추출하는 비용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의 히토류는 얼마나 매장되어 있고 채산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추출하는 게 현재 뭐 중국에서 조금은 그런 환경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추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정지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넓은 범위에 좀 퍼져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도가 굉장히 낮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 속에서 조금만 있는 금속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양 속에서 조금 있는 금속을 갖다 캐내다 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 단가가 많이 듭니다. 또 주로 이 화학적인 물질 산을 갖다가 조금 넣어서 주로 이제 좀 침출을 해갖고 용매를 이용해서 금속 성분들을 침출하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단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들은 기술이 없어서 그 재련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런 환경 오염 문제랑 그다음에 인건비와 같은 그런 생산 단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한테 여태까지는 맡겨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공품들만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좀 약간 서방 세계와 중국과 문제가 생기고 점점점 이러한 히토류라든지 이런 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갖다가 자원 무기화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도 서로도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도 이제 재련 공장도 서로들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매장량은 어느 정도 한 26,000톤 정도를 갖다가 발견은 돼 있지만 생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가공품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계속해서 기술은 있지만 그런 생산 단가 문제랑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로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냐면 바로 재활용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에서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을 갖다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들은 주로 재활용에 좀 포커싱을 두고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갖다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엽 본부장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 지금 자원 탐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육상, 그러니까 해양 탐사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물론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석유 탐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떤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육상의 광물 탐사 분야에서는 이게 실제 민간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 또는 머신러닝 기술을 탐사에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좀 늘 궁금해 왔는데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빅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기존의 이론 갖고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인공지능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뭐냐면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그만큼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걸 처리할 때는 워낙 이미지들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법들을 많이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육상 탐사 기술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사례들이 발표된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주로 광역 탐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도라든지 지구화학 단면도라든지 지구물리 탐사 같은 것들 여러 개를 갖다가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어디에 광상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찾는 데는 저희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게 품위가 얼마이고 매장량 평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시추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아마 그쪽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정지훈 센터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김영엽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양 자원 탐사도 그러니까 심해저 탐사라는 게 우주 자원 탐사에 결코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탐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주 자원 탐사랑 또 약간 연관을 지어 보면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 중에 바다로 이루어진 위성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좀 먼 미래가 되겠지만 그런 위성들의 자원 탐사를 할 때 이런 해양 자원 탐사 기술들이 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유 자원 탐사라든지 광물 탐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해양 광물 자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인발부해 있고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광물 자원 쪽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해양 광물 자원 탐사나 채굴 분야에도 혹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채굴 기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물 자원 쪽도 국내 탐사나 채굴 기술이 굉장히 높은지 어느 정도인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양도 마찬가지 사실 우주와 비슷하게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국제 해저 기구의 탐사권 설정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개발권 설정은 안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는 어디에 자원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탐사하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국제 해저 기구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욕심을 부리고 준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연구원은 아닙니다. 저기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상당히 이제 한 30년 이전부터 이제 만간 각이나 만간 단계 탐사를 수행했고 그리고 2006년도쯤에 아마 심해저 6,000m에 그서 탐사를 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도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뭐 그 기술력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그다음 만간 단계 같은 경우는 바다 그 해저 밑에서 물 밖으로 이제 그러니까 꺼집어내는 그 어떤 양광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R&D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이 이게 개발권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수익을 바라보고 또는 어떤 투자를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술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일부 민간 기업이 양광 시스템이나 그런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을 제작하는 쪽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또 이제 채굴 기술은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겠지만 사실은 이제 해저 광물 채굴에 대한 거는 주변 중국이나 일본이 좀 더 많이 이제 준비를 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 기술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중무 교수님. 예, 어떻게 보면 그 탐사 기술이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론은 다 똑같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주가 됐건 해양이 됐건 육상이 됐건 간에 탐사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고려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특히 해양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주 탐사를 위한 또는 우주기지 건설을 갖다가 위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양에서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부력 때문에 약간 중력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해양에 대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원이 좀 빈약한 곳에서의 자원 용도 확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예타 통과라고 좀 고생을 하셨지만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새로운 탐사선을 갖다가 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탐해 3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꼭 뭐 탐사선을 갖다가 이제 빌릴 수도 있는데 굳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탐사선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양을 연구하는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저기 어업 관련 그다음에 수장 관련은 거기서 관련 배를 갖고 있지만 지구물리 탐사선과 지구학 그러니까 실험 장비를 갖춘 전용 탐사선은 최근에 지어진 배가 이제 저희 연구원의 탐해 3호라는 배고요. 특히 탐해 3호라는 배는 좀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아까 그림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석유 탐사 시스템이 상당히 큰 규모의 석유 탐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 정도 스펙은 최근 10년 내에 지어진 지구물리 탐사선 중에 가장 뛰어난 이제 선박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돈을 주고 지어진 배기 때문에 뭐 최근 기술 좋은 장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탐해 3호 이전에 탐해 2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가장 최소 스펙의 석유 탐사선인데 저희가 이 선박을 가지고 약 27년 동안 상당히 많은 탐사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선진국들을 석유 탐사하는 기술을 같이 탐사하면서 배워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석유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탐사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온 게 바로 탐해 2호라는 배 때문에 가능했고요. 탐해 3호는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제가 발표한 뭐 좀 거창했지만 자원 형태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가장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자원 용도를 확장하고 나아가서 이제 해양 과학 기술을 좀 한 단계 높이는데 그야말로 잘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